반기문 전 총장의 귀국 행보로 보아서는 아마도 대선에 참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반기문 전 총장 얘기를 하면 노무현 정부 인사들은 한결같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정치 이전에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 풀어서 얘기하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 이야기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그리고 봉화에도 한참 있다가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밝혀진 적이 없는데 당시 반기문 총장 측과 연락을 담당했던 분을 저희가 찾았습니다. 네, 여쭤봐서 여러분에게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이었던 노무현 재단의 현재 박선원 기획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회자됐는데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진 적이 없는데 네. 하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앞으로도 틀림없이 이야기는 반복해서 나올 텐데 그죠? 네. 네. 저희가 한번 정확하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그 일을 담당했던 분을 찾아서 들어봐야 되겠다 싶었거든요. 우선 그 사건으로 가보자면 그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 때 반기문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과 연락을 담당하셨다고요 그때? 예, 제가 연락을 담당했습니다. 제가 대통령님 서거 직후에 예. 미국 워싱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연구 중이었었는데요. 아하. 바로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봉화에 가서 예. 참배하고 이제 일을 봤었어요.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서울에 가서 그 문상객을 좀 맞아야 되겠다. 네. 외국 사절도 많이 오시고 대사관 주재하고 있는 대사관 직원도 많이 오니까 서울로 올라가라. 서울에서 이제 일을 보면서 장의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반기문 총장 측하고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장의위원으로 반기문 총장 측과 연락을 담당하셨던 거고 네. 직접. 그러면 반기문 총장 측의 담당자는 누구였나요 그때? 그때는 유엔 사무부총장 겸 비서실장 역할을 하던 김원수 씨, 네. 김원수 외무관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 처음에 그러면은 장의위원으로 노무현 대통령 장의위원회에서 반기문 총장 측에 요청한 건 뭐였습니까? 뭘 해달라고 요청했었죠?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님께서 너무 비극적으로 또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장의위원장을 맡아서 처음에는 해외에서 좀 객관적으로 보기에 너무도 이렇게 잘못된 정치적 환경에서 대통령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고 하니까 국내에 계신 분보다는 유엔 사무총장을 하고 계신 반 총장이 장의위원장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나 봅니다. 처음에는 아예 장의위원장을 제안을 했고. 예, 장의위원장으로 국장이고 하니까 좀 맡아주실 수 있느냐 그런 걸 여쭤봤죠. 그랬더니 답이? 유엔 총장은 무슨 뭐 개인의 어떤 인연이나 이런 데 얽히면 안 된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장위원장을 맡으면 이제 국장이 참석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이제 그걸 기대를 했었는데 안 된다고 하니 그러면은 그 장의위원 중에 예. 국무위원들 명단을 넣는 그 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외교부 장관이었으니까요, 당시. 네, 예, 국무위원이었으니까. 장관을 하셨던 분들을 이제 쭉 좀 장의위원으로 모시려고 해서 국무위원 카테고리. 장의위원, 그럼 위원장 장의위원. 안 된다. 예. 네, 위원장 안 된다고 하니 모시면 안 되겠느냐. 위원으로 그럼 예. 장관이었으니까. 예. 그 정도는 뭐 오케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안 된다. 그것도 안 된다고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문상도 안 오시고 뭐 조전 그다음에는 그러면 이런 것도 그러니까 없었어요. 장은 안 된다. 오케이. 네. 그러면 장관을 했었고 장관들이 다 이제 위원으로 들어가는데 그 장의위원으로는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싫었나 보죠. 유엔 사무총장 하는 사람을 국무위원 장관급으로 내리냐 이런 느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 요청한 게 이해가 안 뭡니까?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거는 그 뒤에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조문 뭐 예를 들어서 전보라도 보내달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장의위원장을 하시면 당연히 오시고 추도사도 하시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당연히 메시지도 있고. 근데 그걸 다 거부하시는 마당에 너무
좀 비참하게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무슨 메시지는 안 되느냐 이런 말을 제가 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다 비통형에 빠졌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조전도 안 보냈습니까? 예. 200자밖에 안 되는데 200자도 안 된 조전이 참 인색하다는 느낌 많이 들었죠. 아니면 유엔 사무총장이라 뭐 자신의 출신국 정치회사를 참석할 수 없다. 이런 거는 뭐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걸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엔 직원이든 누구든 간에 대개 국제기구 일하는 사람들 보면 1년에 15일 이상 홈 리브라고 해서 본국에 휴가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그렇죠. 유엔 총장 타이틀의 공적 행사가 아닌 시간을 한 2박 3일 동남아의 다른 일 보러 왔다가 잠깐 한국에 들릴 수 없습니까? 있죠. 그런 당연히. 일정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직책이 바로 유엔 사무총장인데.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인데요. 더군다나. 당연히 있죠. 오지 말래도 와야 되는데 제 말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왔다고 하면 그런 줄 보내는 건 가능할 텐데 그것도 안 보냈다는 거죠. 예. 그거 참 이해하기 어렵네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고문으로 장의위원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예, 그랬습니다. 그거는 다른 분들이 부탁했나 봐요. 예, 다른 어르신들이 이제 연락을 좀 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장례식 이후에도 사실 이런 태도는 계속 유지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뭐 조문을 했던 해외 정상들에게 권양숙 여사의 편지를 전달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제 국장 끝나고 아무래도 예. 해외 정상급 인사들께서 이제 직접 오신 분도 계시고 조전을 보내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권양숙 여사님 명의로 답례 편지를 이제 보내는 일을 제가 또 맡았습니다. 그것도 맡으셨고. 네, 그래서 일본에 찾아가서 모리 총리 뵀고요. 네. 직접 편지를 이제 전달하는 역할.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리 총리 뵀고 후쿠다 야소 전 총리 뵈서 전달했고 고이즈미 총리는 지방 일정이 계시다 그래가지고 비서관한테 이제 전달을 했고 누카가 한일 의원 연맹 회장도 직접 뵙고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조전을 보내왔었기 때문에 그 백악관의 그 데니엘 러셀이라고 하는 아시아 동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제가 백악관 찾아가서 만나서 전달을 했었고요. 오바마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같이 일을 했으면 얼마나 멋진 새로운 세계가 됐었겠느냐 하는 그런 회상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워싱턴에 살았기 때문에 뉴욕에 전화를 했습니다. 김원수 사무부총장한테 전화를 해서 권 여사님께서 반 총장님께 그래도 답례 편지를 전달하라고 해서 내가 휴대하고 있으니 전달하러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김원수 부총장이 올라오라고 해서 제가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가서 올라와서 이제 대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시간 나면은 한 10분 15분 정도 반 총장을 뵙게 해 주겠다. 그런데 제가 한 6일 정도 기다렸는데. 6일이요? 예. 6시간도 아니고. 예. 6시간 걸립니다. 내 차를 몰고 가니까. 아니, 차로 가서 6시간, 4시간이면 가지 않습니까? 천천히 가셨네. 어쨌든 6시간 기다리는 게 아니라 6일 동안 기다렸는데 10분을 안 내줘요? 그래서 결국은 뭐 특정인 이름 거명하기 뭐 하지만 이상학 과장인가 국장한테 전달하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뭐 편지를 굳이 안 받을 이유는 또 뭡니까? 근데 제가 전달을 안 하고 알아서 내려가길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전달을 해야 되는 게 제 임무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올 수는 없고 그래서 자꾸 차일피일 뭐 몇 시 될 것 같다 뭐 하루 더 기다려라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계속 기다렸죠. 근데 뭐 안 될 것 같다고 아예 처음부터 했으면 뭐하러 제가 일주일을 거기서 뉴욕 그 호텔에서 머물렀겠어요. 아니면 5분만 해도 편지 받고 한마디 덕담하고 가면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아예 뭐 총장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전달하고 진작 내려왔겠죠. 일부러 포기하고 가길 기다렸다. 예. 그 전에 혹시 총장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셨던 거 아니에요? 사이 좋았습니다. 외교보좌관 하실 때 그분께서 이제 참여정부 처음 출범할 때부터 청와대에 계셨고 저도 2003년부터 2008년 2월 24일까지 청와대 근무했었기 때문에
사이가 좋았죠. 그러면 유엔 사무총장 되신 이후에도 여러 번 만나셨어요? 유엔 총장 되신 뒤로는 2번 뵀습니다. 찾아가서요. 아, 찾아가서? 네. 그러니까 다른 일로도 만나셨고. 그렇죠. 그때는 대통령님 이제 재임 시절이니까요. 관계도 나쁘지 않았는데. 그렇죠. 요 장례식 당시에 전후에서 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고 장의위원도 안 하고 조존도 안 보내고 200자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 다 보냈는데 조존도 안 보내는 건 너무하네요. 진짜 조존도 안 보내고 결국은 이제 다른 루트로 훗날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긴 했지만 예. 거의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았고 그리고 권양숙 여사가 이제 답편지를 줬는데 그 전에는 만나주던 사람인데 답편지를 가서 전달하려고 했더니 안 만나더라 일주일을. 예.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 주고 왔다 그냥. 그 뒤로도 뵀어요. 2011년에. 나중에는 또 뵀어요. 또 송영길 인천시장이 네. 유엔 기구를 인천에 유치할 때는 이제 건물 같은 걸 제공해야 되거든요. 네. 그때는 또 뵀어요. 그러니까는 가장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유엔 사무총장이 된 모든 과정을 생각할 때 노 대통령님과의 마지막 인연이잖아요. 국장의 네. 어떤 역할을 하신다는 게 그때 유독 그렇게 철저하게 외면했다. 외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봉화에는 2년 6개월 있다가 결국 오긴 왔다고 하던데 예. 오고 나서도 뒷말이 있었는데 그건 왜 그랬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유엔 사무총장이 소위 뭐 지구촌에 가장 존경받고 높으신 분이라는데 그걸 뭘 비밀리에 붙이고 비공개할 필요가 뭐 있어요. 비밀에 붙여달라고 말을 하긴 했어요. 공개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돼 있죠. 본인이 봉화를 다녀간 사실을 공개하지 말아달라. 예. 뭐가 그렇게 가려야 되고 그런 게 많은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도 사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상 선대위원장 예. 역할을 했다고 말할 정도로 열심히 해서 됐고 그걸 떠나서 본인이 장관을 지냈고 그때 모시던 대통령이니까 이렇게 당연히 서거하게 되면 다른 걸 다 떠나서 예. 정적이었다 할지라도 와서 이제 이렇게 인사하고 보통 예를 취하는데 맞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관계를 부인하려고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러니까는 방금 이제 공장장님 말씀하신 대로 네. 대통령께서 직접 선거 대책위원장처럼 뛰셨고 청와대에도 반기문 총장 특별 대책 태스크포스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안보 수석이 책임을 맡고 거기에 재경부, 기획예산처, 총리실인 국무조정실 그리고 국정원, 외교부까지 다 참석해서 물심양면으로 어떻게 도와줘야 하나 일정은 물론이고 예산까지 다 책정해서 지원을 해드렸고 당연히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태도를 취했을까 정말 궁금했는데 그게 벌써 한 9년 전인데. 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마 박연차 회장 사건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주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연차 회장 사건이라면 2008년에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 사망으로 이어진 소위 이제 로비. 박연차 로비의 실체를 파헤치다가 최근의 보도로는 그때 이제 반기문 총장 이름이 거론됐었다 하는 보도가 나오긴 했죠. 예. 근데 그거와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도대체 그분이 명예로 살고 나름대로 의전 중시하고 하는 분인데 왜 저럴까 도무지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적어도 보도에 나온 것에 기초해서 본다면 박연차 회장이라는 분이 반기문 총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것을 검찰에 가서 진술했다는 거잖아요. 보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물론 이 보도에 대해서 반기문 총장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보도에 따르면 그런 보도에 따르면 저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보도를 보면서 야 이건 MB 정권, MB 검찰에 포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우 곤란한 처지 아니셨겠느냐. 왜냐하면 시기로 보면은 대통령께서 2009년 5월 23일 서거하셨으니까 그 전에 이제 반기문 총장이 박연차 씨한테 돈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다면 그 전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든 흘러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본인한테. 그래서 몸조심해야 되지 않은 상황이 아니었나. 그래서 당시
당시 MB 정부 입장에서는 그 노무현 대통령으로 인해서 정치적 세력이 결집하고 예. 그리고 정권에 큰 그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인지 예. 뭐 포탈을 비롯해서 어쨌든 그런 분위기를 누르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예. 유엔 사무총장이 여기에 참석하게 되면 그게 이제 불을 지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차단해야죠. 차단하려고 정권에서는 노력했을 것이고 그게 먹혔던 이유는 박영차하고 관련이 있지 않겠냐. 그건 제 추측입니다. 근데 추측. 저는 그 네. 추측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예. 저하고 친했어요. 아주. 아 정말로. 혼자만 친하신 거 아니죠? 아니죠. 그렇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외교적인 일을 할 때 총장이 그 전에는 외교 보좌관이었고 그 다음에는 외교 장관이었잖아요. 저는 외교 담당하는 행정관이자 나중에 비서관이고 접촉 기회가 많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 그 참여정부 시절 인사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거는 반기문 총장이 대선에 출마하고 안 하고 전혀 무관하게 그 이전에 이미 있었던 일이군요. 그렇죠. 이분이 대선에 출마하실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어요. 뭐 안 했죠. 근데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이럴 수는 없지 않냐라고 참여정부 시절 인사들은. 그렇죠. 왜냐하면은 대통령께서 각국에서 오는 그 외빈들을 다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없는 출장도 일부러 만드셨고요. 이해찬 총리님 남미하고 아프리카 보내셨고 또 반기문 당시 장관은 장관들은 이제 선거운동 하는 거예요. 그때 지원하시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원래 예정이 없던 해외 순방 일정 잡고 이해찬 총리님 아프리카와 또 남미 담당해서 순방시키고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대통령이 각별히 생각이 있으시니까 그 정도 정과 열성을 다해 주셨는데. 이런 얘기를 반기문 총장 측에서 하는 것 같은데 노무현은 몰라도 참여정부에는 빚이 없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노 대통령이 노무현 정권이라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참여정부라고 해라 그러신 거거든요. 노 대통령하고 참여정부를 어떻게 뗄 수 있어요? 하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창 총리가 도와주시고 청와대에서 TF 만들어서 직영부, 국정원, 총리실 심지어 코이카까지 다 동원해서 도와주는데 그게 참여정부가 뗄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다 됐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반기문 총장 측의 답변도 한번 들어보고 그 답변이 나오면 다시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외신보다요. 네. 그러니까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뭐 여러 가지로 뭔지 10년 임기. 목소리가 지금 안 좋으신데요. 예, 목소리가 조금 이상해졌는데. 살도 좀 빠지셨는데 일주일 사이에. 예, 그래요? 뭐 괜찮습니다. 입원하셨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로 입원하셨어요? 예, 뭐 별건 아니고 괜찮습니다. 그래요? 입원하셨는데 이 방송을 하느라고 잠깐 나오셨다면서요? 네, 맞는데 네. 그 말씀 하시지 말라 그랬는데. 네. 저는 못 들었어요. 들었다 하더라도 했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어려운 자리로 직접 나오신. 네, 입원했는데 지금 잠시 좀 나온 거예요. 그죠. 근데 좀 비밀로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 방송을 부모님이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부모님이 걱정할 정도의 큰 병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요? 근데 방송에 나와버렸네요. 큰 병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셨겠죠. 그럼요. 근데 저희 작가들이 오시기 전에 했던 얘기로는 네. 혼자 사셔서 걸린 병이라고. 혼자 사는 것 같고 아무 관련 없습니다. 네, 혼자 사셨어. 이혼하셨죠? 이 방송 왜 이래? 네, 알려드립니다. 이혼하신 분이 혼자 사시고 계셔. 반갑네요. 네. 이혼 좋은 거죠. 반기문 얘기해 봅시다. 공장장님도 하셨죠? 네. 저는 결혼한 분도 아주 싫어요. 자,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한 뉴스 뭐가 있습니까? 외신에는? 아니, 그러니까 외신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정합적으로 이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언제 어떤 그 10년 동안의 임기 동안의 공과가 있는지 네. 그걸 한번 종합해 보자고. 그 이제 공과를 외국에서는 많이 다뤘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우리나라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공도 있고 과도 있을 때는 과에 대해서는 거의 안 다뤘어요. 우리 언론에서. 예.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제가 이제 뭐 한 가지 우리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가 있냐면은 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착각이랄까 이제 논리적인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반기문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직을 수행을 하러 갈 때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검증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한국에서는 야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을 하는데 뭐 세계 대통령 아니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통령하고 유엔 사무총장하고 전혀 하는 일이 다른데 맞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어떤 세계적인 일을 하러 가는데 우리가 좀 뭐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런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건 좋다 이거죠. 이제 한국 국민이니까 좀 거기까지는 어쩔 수 없죠. 네, 밀어주자. 근데 그다음에 임기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위 공직을 한다든가 뭐를 이제 준비를 한다 할 때 그러면 우리가 검증을 안 했으면 이번에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10년 동안에 그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그런 직을 수행까지 했는데 그럼 검증이 된 거 아니냐. 그럼 언제 검증을 한 겁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런 식의 표현도 쓰더라고요. 10년간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으로 유엔 사무총장을 했는데 네. 거기다 대고 반기문 총장을 비판을 하면 그건 한국을 비판하는 것이다. 라는 식의 논리로 피해가려고 하던데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럼요. 반기문 사무총장은 반기문 사무총장이고 한국은 한국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반기문 총장을 욕하면 한국을 욕하는 거라고 하는 논리를 내세우는 건 그거야말로 정말 그 외국에서 그 외신들이라든가 그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논리죠. 그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사무총장이 세계 대통령이다. 그건 전혀 그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 하는 일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국가의 대통령이다 하면 어떤 결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그 총책임자로서 결정권. 근데 이제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직은 결정권이 있는 직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그 전 세계적인 문제에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중재를 하는 역할, 네. 협상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역할, 그 역할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이니시어티브를 그러니까는 그 하나의 그 큰 주제를 놓고 선도자로서 어떤 그 문제를 제시를 하고 다른 국가들이 좀 따라올 수 있게 이제 그런 네. 것들을 제시하는. 근데 그런 게 되려면 그러니까 어떤 무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힘은 전혀 없죠. 네. 그 코피 아난 전 총장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자리는 정말 힘이 없는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자리다. 이게 토로를 했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다면은 도덕성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도덕적인 권위 이런 걸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유엔 사무총장을 세속적 교황이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죠. 왜냐하면 교황이라는 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무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어떤 그런 권위를 가지고 실행을 해야 되는 그런 건데. 그런 두 가지 능력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 영역에서 그러니까는 협상 능력 그다음에 그 선도자로서의 능력 여기서 이제 검증이 돼야 되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결정권을 가진 수장으로서라면은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죠. 뭐냐면은 유엔의 그 사무국의 수장으로서 한 4만 4천여 명 정도의 뭐라고 할까요? 그 인사권을 쥐고 있는 그런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총 우리가 따지고 보자면 세 분야에서 우리가 검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국가 간에 또는 뭐 인종 간에 네. 혹은 뭐 지역 간에 갈등이 있을 때 제대로 갈등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었느냐. 네. 또 하나는 이 세계적인 아젠다 그런 가치를 제시한 게 있느냐.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유엔의 조직의 수장으로 조직의 관리자로 조직 관리는 제대로 했느냐. 네. 세 가지 정도. 그렇죠. 굉장히 예리한 정리인 것 같고요. 네. 항상 예리했죠. 이때까지 그렇게 예리한 정리 같고 네. 이 갈등과 분쟁 조정과 관련해서는 비판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뭘 못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네. 없다. 그러니까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어디에도 없는 사람이다. 어디에도 없는 사람들 이런 비판들이 외신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그거는. 예, 주로 네. 외신에서 비판받는 게 이제 그런 거 있었어요. 네. 보이지 않는 사무총장 반기문 뭐 이제 6년이 지난 후에 뉴욕타임스에서 실렸던 기사인데 세계 높은 지위들 중 하나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하게 기억되는 인물로 남아버렸다. 근데 노웨어맨이라고. 네, 어디에도 없는 사람이라고 불렸어요. 인비지블맨이라는 표현도 네. 있었고 하필 또 바로 전임이 그 코피 아난 총장이었습니다. 잘한 분이었죠. 코피 아난 같은 경우에는 반기문 총장까지 지금까지 8명의 사무총장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현역 빼고, 그 중에서 상위 둘 정도 꼽자면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굉장히 미국을 번거롭게 만든 사람이었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두 명을 꼽자면은 한마르쉘드 2대 총장이었는데 그분하고 그 코피 애난 그 직전 그러니까 7대 총장하고 2명 정도가 어떻게 보면은 그 톱 클래스에 꼽히는 그런 총장이고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에는 8명 중에서 네 번째 했던 그 발타임 오스트리아 출신 그 총재와 함께 하위권 맨 하위에 보통 클래스 때는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대개 이제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발타임 그 전 총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전형적인 그 관료 출신의 물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관료 출신이 무슨 뭐 무능력하다든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우연히 그랬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한마르쉘드 전 총장이라든가 코피 아난 총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우탄트 뭐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 능력을 그래도 좀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험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꼭 어떤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렇죠. 외교관으로서의 그 분야뿐만 아니라 현임 그 구테스 그 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그 어떤 그 운동 경력이 있고 그런 인물들이기 때문에 근데 우연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굉장히 뭐 신중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굉장히 평가가 좋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비해서 좀 평가가 좀 박한 그런 게 있는 거죠. 첫 번째 이제 국제적인 갈등과 분쟁에서 조정자 역할을 했느냐. 이것은 우리는 모르지만 외신은 오랜 기간 많은 평가를 했었고 네. 왜냐하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니까요. 그런 갈등과 분쟁의 현장에 없다. 혹은 있는데 아무 역할이 없다. 네. 이런 평가는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이런 평가 일관돼요. 예를 들어서 유엔 사무총장으로 어떤 갈등을 조정해서 그것이 해결이 됐다거나 아니면 갈등에서 평화 모드로 전환됐다든가 없어요. 사례가. 네. 예, 등장해 줘야 되는데 대표 사례로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선도자로서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역할로 흔히 그래도 반기문 총장이 이런 평가가 있어요. 새로운 가치를 제시했다든가. 네, 정말 꼴찌를 할 뻔했는데 이거 하나 덕분에 약간 올라섰다. 이런 평가가 받는 게 뭐냐면은 파리 그 기후협정 그걸 이끌어냈다. 그래서 이제 이니셔티브를 쥐고 어떤 각국의 특히 선진국들의 그 지도자들을 끌어내서 협정을 완결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건 좋은 평가가 받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사실 이렇지 않습니까? 시대가 이끌어준 지도자가 있고 시대를 이끈 지도자가 있죠. 근데 그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시대가 이끌어준 총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는 왜냐하면은 파리 기후협정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과연 이때 반기문 총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은 과연 안 했겠는가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반기문 때문에 된 게 아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물론 너무 이제 뭐 가치 평가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자면 목표치를 각 선진국이 이제 검토해야 되고 옛날에는 교토에서는 우리가 교토협정에서는 선진국만 하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가입국이 다 해야 되는 그런 거라든가 목표치를 검토하는 것을 의무시한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그 목표 달성 여부를 우리가 이제 강제할 수 있는가 그런 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역시 전 세계적으로도 평가가 굉장히 박합니다. 이런 거는 결국 너무 알맹이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요란하게 했는데 알맹이가 없다. 네,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 선진국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박수를 많이 보내요. 근데 그 박수를 왜 보냈을까? 자기들이 피해갈 수 있는 거를 그대로 그냥 놔도 줬거든요. 지금 벌써 트럼프가 대통령 지금 곧 되죠? 20일 날 취임하나? 트럼프 같은 경우도 그거 안 한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후협약 안 한다고 그랬죠. 예. 네. 사실상 이게 결국 다시 도루묵되는 거 아니냐. 강제 조항이 없으니까. 예. 네. 모양은 번듯한데 실제로 강대국들은 자기들이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경우에 있어서도 결국은 좋은 점수를 주기가 어렵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의 거죠. 유일하게 국제적으로 평가받는 대목인데도 불구하고.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조직은 제대로 관리했느냐를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사실 이게 제일 할 얘기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대통령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 검증을 우리가 할 수밖에 그렇죠. 없죠. 자기 조직은 잘 관리했느냐. 네. 그거 능력을 봐야 되죠. 자,
그건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편집장이었다가 이제는 편집위원 임상훈 편집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어준이었습니다. 전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아휴, 큰일 났네. 아, 큰일 났네. 아휴, 큰일 났어. 다 죽었네. 다 죽었어. 해달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장위위원장을 하시면 당연히 오시고 추도사도 하시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당연히 메시지도 있고. 근데 그걸 다 거부하시는 마당에 너무 좀 비참하게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무슨 메시지는 안 되느냐 이런 말을 제가 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다 비통형에 빠졌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조전도 안 보냈습니까? 예. 200자밖에 안 되는데 그 200자도 안 된 조전이 참 인색하다는 느낌 많이 들었죠. 아니면 유엔 사무총장이라 뭐 자신의 출신국 정치회사를 참석할 수 없다. 이런 거는 뭐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그 저는 그걸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엔 직원이든 누구든 간에 대개 국제기구 일하는 사람들 보면 1년에 15일 이상 홈 리브라고 해서 본국에 휴가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그렇죠, 유엔 사실. 총장 타이틀의 공적 행사가 아닌 시간을 한 2박 3일 동남아의 다른 일 보러 왔다가 잠깐 한국에 들릴 수 없습니까? 아 있죠. 그런 당연히. 일정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직책이 바로 유엔 사무총장인데.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인데요. 더군다나 당연히 있죠. 오지 말래도 와야 되는데 제 말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왔다고 하면 그런 줄 보내는 건 가능할 텐데 그것도 안 보냈다는 거죠. 예. 그 참 이해하기 어렵네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고문으로 장의위원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예, 그랬습니다. 그거는 다른 분들이 부탁했나 봐요. 예, 다른 어르신들이 이제 연락을 좀 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장례식 이후에도 사실 이런 태도는 계속 유지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뭐 조문을 했던 해외 정상들에게 권양숙 여사의 편지를 예. 전달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제 국장 끝나고 아무래도 예. 해외 정상급 인사들께서 이제 직접 오신 분도 계시고 조전을 보내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권양숙 여사님 명의로 답례 편지를 이제 보내는 일을 제가 또 맡았습니다. 아, 그것도 맡으셨고. 예, 그래서 일본에 찾아가서 모리 총리 뵀고요. 네. 아, 직접 편지를 이제 전달하는 역할. 예,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리 총리 뵙고 후쿠다 야소 전 총리 뵈서 전달했고 고이즈미 총리는 지방 일정이 계시다 그래가지고 비서관한테 이제 전달을 했고 누카가 한일 의원 연맹 회장도 직접 뵙고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조전을 보내왔었기 때문에 백악관의 그 데니엘 러셀이라고 하는 아시아 동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제가 백악관 찾아가서 만나서 전달을 했었고요. 오바마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같이 유엔 총장은 무슨 뭐 개인의 어떤 인연이나 이런 데 얽히면 안 된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장위원장을 맡으면 이제 국장이 참석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이제 그걸 기대를 했었는데 안 된다고 하니 그러면은 그 장위위원 중에 국무위원들 명단을 넣는 그 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외교부 장관이었으니까요, 당시. 그러니까 국무위원이었으니까. 장관을 하셨던 분들을 이제 쭉 좀 장위위원으로 모시려고 해서 국무위원 카테고리. 장위위원. 그럼 위원장 안 된다. 위원장 안 된다고 하니 모시면 안 되겠느냐. 위원으로 그럼 장관이었으니까. 그 정도는 뭐 오케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된다. 그것도 안 된다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문상도 안 오시고 뭐 조전 그다음에는 그러면 이런 것도 그러니까 장은 안 된다. 오케이. 그러면 장관을 했었고 장관들이 다 이제 위원으로 들어가는데 그 장애위원으로는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싫었나 보죠. 유엔 사무총장 하는 사람을 국무위원 장관급으로 내리냐 이런 느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 요청한 게 이해가 안 뭡니까? 갔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그 거는 뒤에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조문 뭐 예를 들어서 전보라도 보내. 예. 미국 워싱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연구 중이었었는데요. 아하. 바로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봉화에 가서 예. 참배하고 이제 일을 봤었어요.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서울에 가서 그 문상객을 좀 맞아야 되겠다. 네. 외국 사절도 많이 오시고 대사관 주재하고 있는 대사관 직원도 많이 오니까 서울로 올라가라.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일을 보면서 장의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반기문 총장 측하고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장의위원으로 반기문 총장 측과 연락을 담당하셨던 거고 네. 직접. 그러면 반기문 총장 측의 담당자는 누구였나요 그때? 그때는 유엔 사무부총장 겸 비서실장 역할을 하던 김원수 씨, 네. 김원수 외무관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처음에 그러면은 장의위원으로 노무현 대통령 장의위원회에서 반기문 총장 측에 요청한 건 뭐였습니까? 뭘 해달라고 요청했었죠?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님께서 너무 비극적으로 또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장의위원장을 맡아서 처음에는 해외에서 좀 객관적으로 보기에 너무도 이렇게 잘못된 정치적 환경에서 대통령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고 하니까 국내에 계신 분보다는 유엔 사무총장을 하고 계신 반 총장이 장의위원장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나 봅니다. 처음에는 아예 장의위원장을 제안을 했고. 예, 장의위원장으로 국장이고 하니까 좀 맡아주실 수 있느냐 그런 걸 여쭤봤죠. 그랬더니 답이 반기문 전 총장의 귀국 행보로 보아서는 아마도 대선에 참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반기문 전 총장 얘기를 하면 노무현 정부 인사들은 한결같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정치 이전에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 풀어서 얘기하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 이야기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그리고 봉화에도 한참 있다가 왔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밝혀진 적이 없는데 당시 반기문 총장 측과 연락을 담당했던 분을 저희가 찾았습니다. 네, 여쭤봐서 여러분에게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이었던 노무현 재단의 현재 박선원 기획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회자됐는데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진 적이 없는데 네. 하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앞으로도 틀림없이 이야기는 반복해서 나올 텐데 그죠? 네. 저희가 한번 정확하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그 일을 담당했던 분을 찾아서 들어봐야 되겠다 싶었거든요. 우선 그 사건으로 가보자면 그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 때 반기문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과 연락을 담당하셨다고요 그때? 예, 제가 연락을 담당했습니다. 제가 대통령님 서거 직후에